커마 2급 실기체 신기출 문제 16회 푸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1, 2 문제는 넘어가고 기본 작업 3 작업부터 푸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워크시트에서 A4에서 I13 영역에 대해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행전체의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의 문제로 함수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부 서식이고 행전체의 글꼴색을 바꾸는 조건부 서식이고 조건은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이란 조건 2개가 주어지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랬을 때 이 조건 2개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거나 라는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OR 함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R 함수가. 그 다음에 또는 이란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AND 함수 해서 함수 2개 중에 하나를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이 수식을 읽고 조건식을 읽고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R 함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가져다 쓰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형은 항상 써야 하는 함수를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나기 때문에 OR 함수를 써야 하고 행전체의 글꼴색을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열고정 혼합 참조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바깥쪽에서 수식을 작성하고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4셀을 잡겠습니다. 등호는 아셔서 OR 조건이 여러 개가 또는으로 만나야 한다. OR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총합 I4가 I4 자 우리 배우신 대로 마법사로 들어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OR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처음 자 이제 총합 I4가 그런데 우리 이 참조는 세로로도 채워야 하고 오른쪽으로도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로 채울 때는 숫자는 변화해야 하고 오른쪽으로 채울 때는 문자는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왜? 행전체의 색깔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해서 열고정 혼합 참조 형태 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어있는 $I4 형태로 바꿔주셔야 일괄 적용이 되겠습니다. 60 이상이거나 60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정원 B4입니다. 이 아이도 열고정 혼합 참조 형태 $B4 형태로 F4 눌러서 바꿔주시고 100 이상 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적어주십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자, 아래로 채우기 하셔서 true, false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고 일단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셔서도 똑같이 true는 true, false는 false가 나타나는 게 확인되어야 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했다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제일 처음 수식을 글자 블럭 씌워서 복사하셔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4에서 I13까지 블럭을 씌우시고 홈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십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선택하시고 수식 부분에 우리 복사해 놓으셨던 수식을 붙여넣기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들어가셔서 오늘 서식은 표준색, 글꼴색, 표준색, 파랑 지정해 주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지정하시는 게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인하셔서 맞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true 표시된 곳만 파랗게 행전체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 나면 전체 블럭 씌워서 우리 작성하셨던 수식본 블럭 씌워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삭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서식은 항상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6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접수 번호의 왼쪽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으로 계열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choose 함수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 라는 전형적인 choose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choose 함수 가셔서 보시면 이번에는 choose 함수는 왼쪽 첫 번째 숫자를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겠다. 자, 뽑아져 나온 숫자가 1이면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 해서 이런 식의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정화시키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if 에러가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이 문제 자체에는 if 에러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하셔서 D3셀을 클릭하셔서 먼저 left 함수를 먼저 구해보시겠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접수 번호의 첫 번째 한 자리 1, A3에 1 하셔서 확인하십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하나씩 다 떨어져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해서 랩터 함수를 완성하시고, 자, 등호와 랩터 함수 중에 사이에 클릭하셔서 choose 더블 클릭 커서를 추지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첫 번째 결과는 인문, 그 다음에 자연, 예체능, 그 다음에 전문 해서 옮겨오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겠습니다. 하셔서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을 하십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채워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표 2에서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전형 결과를 표시하시오. if와 and와 or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는 if의 조건이 여러 개인 함수 유형이 되겠습니다. if 유형에서 조건이 여러 개인 함수 유형. 자, 하셔서 자, 보시면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땐 조건이 중요하지만 일단 결과는 합격 아니면 공백이다 라는 부분이 정확하십니다. 그럼 이 조건을 다양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조건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하는 조건 하나 이고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 부분이 and로 엮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신 점수 400 이상, 수능 점수 400 이상이 그러나 이나라고 엮어줘야 된다. 이나 해서 사실 내신과 수능이라는 부분은 OR 함수로 엮어줘야 한다라고 해서 이 큰 틀에서 AND 함수, AND 이거를 추진하는데 조건 하나는 논술이 60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OR 함수를 이용해서 내신 400 이상, 수능 400 이상 또는으로 엮어줘야 하는 AND와 OR이 들어가는 중첩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OR 함수가 AND 함수 안에 들어가진다라는 걸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OR 함수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성하시다 보면 이 OR이라는 함수가 AND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가시면 작성하시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첫 번째 OR 함수를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AND 함수에서 논술 점수를 추가하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작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혹시라도 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AND 함수를 먼저 쓰시고 아니면 OR 함수를 작성하시고 뒷부분에서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OR 함수부터 먼저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OR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
5월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내신 점수 H32 400 이상이거나 그 다음 수능 I32 400 이상 하는 조건 하나 완벽하게 5월 함수 하십니다. 그 다음 이 5월과 논술 점수 62 AND로 엮어져야 하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등호가 5월 사이 AND 더블 클릭 커서를 AND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첫 번째 5월 함수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잘라내고 두 번째로 옮기고 첫 번째에서 논술 점수가 60 이상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두 번째 조건에 논술이 60 이상 하셔도 두 개 뒤집어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시험 결과도 똑같이 나오고 점수도 8점 그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작업하시고 아니신 분은 이렇게 바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 하시면 true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true인지 false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true일 때는 합격, false일 때는 공백을 주는 거다. 등호와 and 부분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합격, 참일 때는 합격, 거짓일 때는 공백 이렇게 줘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밑으로 채우기 제일 밑에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이렇게 어떤 조건식이 다양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조건식을 해결하실 때 방금 전에 저희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뭉텅이 나누고 AND인지 OR인지 판단을 하셔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2급은 보통 이 정도 수준이 답니다. 하지만 만약에 1급으로 가신다든지 더 멀리 가서 우리가 업무를 하신다든지 하셨을 때는 사실 우리 조건을 찾아내는 부분이 꽤나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거 연습하실 때 많이 해 놓으셔야 업무를 적용하실 때 훨씬 유리하십니다. 자, 3번 표 3에서 수익률,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시오. 단 예금별 수익률에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공제금액의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공제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로 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예금 종류에 따른 수익률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예금액 C열에 있는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if error와 hlookup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왜 단 예금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공제 금액에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시오라는 이 에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if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예금 종류에 따른 수익률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그냥 간단한 형태의 hlookup 해서 우리 예금액은 나중에 곱하고 수익률부터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hlookup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먼저 내 예금 종류 B24를 찾아달라. 두 번째 범위 어디에서 장마저축에서 장기주식형까지 부분에서 B23에서 D24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F4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찾아지면 1, 2 중에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오겠다. 자, 네 번째 인수는 문자, 연금저축이라는 문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걸 제로 0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구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0이라고 나타나는 거는 소수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계 형태이기 때문에 퍼센트 유형을 표시하지 못할 뿐이지 다 가지고 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NA라는 에러 메시지. 자, 장미저축 보시면 여기는 장마저축이지 장미저축은 없다. 자, 그래서 이 장미저축인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나타난다. 자, 이랬을 때 에러를 어떻게 표시하라고 했다?
예금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공제금액의 예금 종류 오류라고 하라고 했다.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if 에러 처리를 일단 한다라고 이때까지 배우셨어요. 그죠? 근데 조금 이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호와 h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에러 더블 클릭. 그래서 커서를 if 에러로 옮기고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결과를 뭐를 주기로 했다? 예금 에러가 발생하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주기로 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밑으로 채우기 하실 때 오류가 발생할 때 예금 종류 오류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요 뒤에 곱하기, 수식의 곱하기 예금액을 하셔야 끝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엔터 해서 밑으로 채우기 하였더니 여기 에러가 나타난다. 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러는 HLOOKUP에 대한 에러가 아니라 HLOOKUP에서 if 에러한 작업이 예금 종료 오류라는 문자를 가지고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숫자를 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식에 대한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if 에러의 위치입니다. 자, if 에러가 지금은 HLOOKUP만 가지고 if 에러를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HLOOKUP에서 if 에러를 처리하시면 안 되고 수식 전체에서 if 에러를 작업을 하셔야 된다. 왜? 문자 곱하기 숫자는 있을 수 없으니 이 수식에서 반드시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f 에러를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if 에러를 삭제를 하시고 이제 삭제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호는 하셔서 HLOOKUP 작성을 하고 fx 함수 삽입 연금저축에서 전체 F4 두 번째에서 0 해서 하나를 작성을 하시고 자, 이때 if 에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완성하시고 수식 예금액 곱하기 C4 완성을 하셔서 채우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에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를 가지고 if 에러 자, 수식 입력줄에 H와 동호 H 사이에 if 에러 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커서를 if 에러로 옮기시고 fx3 삽입 들어가셔서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예금 종류 오류 해서 결과를 뽑아내야 된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셔서 우리가 항상 HLOOKUP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if 에러 하고 이렇게만 작업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서 그 에러 되어진 결과값 자체도 여기서 곱하기가 이루어졌을 때 또 에러가 수식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니 이 전체 에러를 수정해 주는 게 맞다. if 에러 눌러 씌워주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조금 쉬워 보이지만 꽤나 까다로운 우리가 업무하실 때도 항상 if 에러 부분을 어디에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사실 if 에러 예금 종료라고 되어 있을 때 HLOOKUP에서 발생되어지지 않으면 이 금액을 0으로 줘서 수익률 계산하는 공제금액에서는 제대로 0으로 표시되게끔 작업해 주시는 게 업무적으로 훨씬 유리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험이고 시험에서 예금 종료 오류라고 문자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if 에러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 자, 이거 끄고 나중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4번 표4에서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여 H23셀에 표시하시오라는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 count ifs, count a, count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쓰시오. 자, 여기서 조건을 잘 따져보시면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두 개가 가능한
개수를 세는 함수 count if s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H23에 두시고 등호는 if 아니지 count if s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첫 번째 조건은 2학년에서이기 때문에 학년 H14에서 H22 2면서 2 적어주시면 돼요. 2학년은 2다. 그죠?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I14에서 I22 400 이상 크거나 같다 400 하셔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항목을 이동하셔서 그 따옴표가 씌워지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따옴표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숫자만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다. 수식이 있는 경우에는 수식만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확인하셔서 작업을 해주신다. 끝이 아니라 명 붙여주셔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의 제일 끝에 클릭하셔서 M% 연산자 적어주시고 명 작업을 해주시겠습니다. 엔터 해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자, 5번 표 5에서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해서 1, 3위까지는 우수 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평가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순위는 판매 금액이 많은 사람이 1위이다. if 랭크.eq 함수를 이용하라 라고 해서 여러 번 풀어보신 문제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은 1위에서 3위까지는 우수 사원 아니면 공백. 그 다음에 조건은 일단 순위를 구해서 순위가 1에서 3위이기 때문에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수 사원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는 간단한 랭크와 if 함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랭크 함수부터 랭크.eq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판매 금액, 판매 금액 C29가 전체에서, 자, 전체는 채우기 하시기 때문에 절대 참조 변화하면 안 된다. F4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큰 아이가 많은 사람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더는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서 이렇게 해서 채우기에서 순위를 일단 구해 보십니다. 자, 1, 2, 3이 어디에 배치했는지 대략 보시고, 자, 이렇게 구했는데 이 등수가 조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수식 입력줄에 클릭. 작거나 같다 3 했을 때 얘는 false. 자, true, false 나타나는 게 보이시면 이때 true라고 나타났을 때만 우수 사원이 나타나야 돼. 등호와 랭크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이럴 때는 우수 사원 아니라면 공백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십니다. 확인.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기출문제 16회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분석 작업 1 워크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이익금 합계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시나리오 작성 문제는 먼저 이름 정의부터 시작한다. C13셀에 클릭하셔서 C13셀의 이름은 환율로 정리한다. 그 다음 F11 부분의 셀 이름은 이익금 합계로 정의한다. 라는 부분. 자, 시나리오 1 부분 시나리오 2에서 시나리오를 만드시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인상, 환율을 1200원으로 설정하시오. 자, 셀 포인트로 환율 C13에 두고 들어가십니다. 클릭하시고 데이터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추가하십니다. 이름은 환율 인상 하시고 변경 셀은 방금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환율을 1200으로 바꿔주십니다. 확인.
또 추가하셔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인하하십니다. 변경 셀 그대로고 확인하셔서 환율 변경은 1,000원 해서 확인하십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3번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분석 작업 1시트에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눌렀더니 자 기본적으로 이익금 합계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한다라고 클릭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미술 실용 아트 강좌표에서 그림과 같이 과정별로 모집 인원, 수강료의 평균과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평균과 최대값 중처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수행하셔야 하는데 과정에 대한 정렬은 내림차순하라 라고 내림차순 정렬이 명령되었습니다. 평균과 최대값은 평균 먼저 최대값 뒤에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A3부터 F13까지 전체 블럭 씌우시고 데이터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들어가십니다. 하셔서 정렬 기준은 과정의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 해주십니다. 해서 확인해서 과정별로 내림차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블럭 씌워서 데이터 윤곽선 가셔서 부분합 들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과정별로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먼저 평균부터 구하고 두 번째 최대값 평균을 구해달라. 그 다음에 항목은 수강료가 모집 인원과 수강료 두 개의 평균을 구하시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윤곽선 부분합 들어가셔서 중첩 부분합. 두 번째는 함수가 최대값이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똑같이 모집 인원 수강료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두 번째 중첩 부분합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의 체크 표시를 없애주셔야 한다. 확인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6회 문제사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6회 차트 작업 하시겠습니다. 차트 작업 1번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모건 스탠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JP 모건과 UBS만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모건 스탠리가 들어가게 해줘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건 스탠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설정되도록 집어넣어라 라는 부분 모건 스탠리 부분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하시고 차트 클릭 컨트롤 V 하면 삽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차트 제목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글꼴은 궁서체,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 12.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홈 메뉴 탭에 글꼴 부분에 글꼴은 궁서체 해주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는 12
지정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세로 갑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 부분입니다. 주 단위를 2로 설정하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세로 갑축 제목부터 표시하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부분에 클릭해서 축 제목 부분에 선택하겠다. 기본 세로 축 클릭하십니다. 근데 기본 세로 축에 들어있는 문자 방향이 1억 방향이기 때문에 자, 차트 세로 갑축 제목 부분에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십니다. 해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메뉴에서 크기 및 속성 클릭하셔서 텍스트 방향, 이번에는 가로 방향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클릭. 가로 방향 되어졌다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괄호 열고 단위 %, 해서 괄호 닫고 엔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 단위를 2로 설정하시오 부분입니다. 자, 마우스를 싹 갖고 가셔서 세로 갑축이라고 나타났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십니다. 자, 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크기 및 속성 부분, 제목이 나타났네, 그죠? 자, 다시 다른 데 클릭 하시고 세로 갑축이라고 나타났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십니다. 자, 하셔서 축 옵션이 나타났을 때 이때 주 단위를 뭘로 바꾼다? 2로 바꾼다. 다른 데 클릭하셔서 바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하십니다. 자, 그 다음 UBS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도록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값. 그런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른쪽으로 값이 나열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마우스를 갖고 가셔서 UBS 계열만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자, 차트 요소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오른쪽 처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른쪽. 자, 일단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이는 대로 처리해 주시는 게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자, 마우스를 갖고 가셔서 꼬리표에 차트 영역이라고 꼬리표가 붙었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십니다. 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나고 테두리 부분으로 가셔서 제일 밑에 둥근 테두리 클릭 해주셔서 빠져나오시면 둥근 모서리 테두리가 지워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